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긴급 속보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본인의 국회 제명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유신 독재의 출발이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지금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의 전면전을 선언했느냐. 마지막 TV토론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의 그 문제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민주당이 뭔가 언론 기자들에게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겁박하고 그리고 카톡 검열, 유튜버 검열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 같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전면전을 선언했는데요.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유신 독재 출발이라는 충격적인 이준석 후보의 전면전 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짧게 잘라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다. 왜 나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함께 나서서 오히려 본인을 정치 탄압한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민주당을 맹공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준석을 죽이려고 했고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이준석을 죽이고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저희들이 이 소식과 관련돼서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이병철 변호사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로 달려오고 있고요. 조석은 작가도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제작진은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일부를 지금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인간괴물로 성장했을까 풍요님. 자, 저런 것은 인간 아니다 조영숙님. 이놈의 단일화 전략이냐. 제명 찬성이다. 차라리 제명하라. 최윤식 선생님. 자, 이준석 무시하고 김문수 실제 알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한송이님. 입이 더러워서 제명하는 거지. 조약 돌림 단일화돼서 한 몸으로 가겠다는 이제 빌드업이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피해 코스프레 짓 하고 있다. 곰탱이 서 기자님.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저러나 진짜 맛이 갔다라고 GIFT님 주셨고요. 와, 차라리 제명하라.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나왔던 사진 하나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영상까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게 정말로 본인의 발언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묻는 제명 추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끝까지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유신 독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 싸워야 한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 왔던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당원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전 국민이 이제 주권자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고,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세대에 맞선 총력전이다. 저도 이제 이미 그 전쟁의 반대편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대상이 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를 오히려 질식시켜 왔던 세대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싱크 하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본인 이야기는 이제 들어보셨고요. 우리가 이제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하는데 대통령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하는 수준의 정말 저질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혐오 발언이었고 극혐 발언이었다. KBS, MBC, SBS 3사가 공중파에서는 도저히 이 발언 자체를 담았을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방송 토론 내용을 아예 잘라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렸지만 그 내용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혐오 그리고 그걸 통한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자고 했는데 당연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제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제명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추진이 결국 이재명 이중대 이재명의 유신독재 출발이라고 알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로도 이제 좀 표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이 어떻느냐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전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전면전을 선언해버리면 그 내용의 본질보다는 이제 형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쟁점이 되어서 프레임이 되고 여기에서 찬반 양론을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오후 1시경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게 기자들 단톡방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기자회견일까? 그래서 제가 언론사 정치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기자회견 하는 거 맞니? 맞습니까? 하니까 맞답니다. 야, 그러면 기자회견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혹시 사퇴한다는 것이냐? 대선 후보 사퇴. 두 번째는 대국민 사과를 오늘 오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저희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국회에서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워낙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본인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로서 더 이상 완주를 할 수 없다라면서 후보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두 가지로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통화했던 언론사 정치부장도 둘 중에 하나인데 사퇴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정치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정도의 예측 범위 안에서 결론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유신독재 출발이라는 것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라고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뭐 이런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입니다. 기본소득당까지 해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라고 이제 한 것 때문에 참나무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전 대표님 지금 이 상황에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절대로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거 지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오늘 오전에는 자 대국민 사과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저희 책임이다. 모든 것이 저희 책임입니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성명을 내면서 본인의 제명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느냐. 자, 강경파고 있고 온건파가 캠프 내부에는 있다. 아침 저녁으로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선택한 것은 이재명 정권을 정반대해 놓고 전면전을 통해서 뭔가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다가오면 이것이 바로 탄압이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덮어가는 수단으로 굉장히 좋겠다. 또는 그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제작진은 잠깐 나와서 출연자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워낙 긴급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친숙하게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시끄럽겠습니다. 서연애님.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 동탄을 욕먹이고 인의 예지가 없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은 자신의 잘못은 없다 하고 지금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향해서 결집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관심을 갖지 말자라고 최인검님 말씀하셨지만 정치란 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가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주면 그 논리에 대해서 또다시 흔들리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이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 후보가 했던 이 말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에 대해서 윗선 세력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왔다라고 하는 본인의 발언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서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중간 끝부분 했고 저희들이 다른 것도 좀 잘라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대선 TV 토론 관역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국민적 질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사과를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나를 제명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지율이 급상승 또는 상당 비율의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서 자 지금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고 기획이다라는 의도를 이제 담은 행위였다. 그래서 기득권 정당에 비해서 자금도 부족하고 의석도 3석밖에 안 되는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줬고 지금 15%를 넘고 있는데 20% 30%가 갈 수 있는데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최종적으로 대선에 종주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본인의 지지층들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함께 자 지금 국민의힘으로 몰리고 있는 일종의 지지 이동, 지지자들의 이동을 막아내겠다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팩트였지만 이준석의 보이는 태도가 이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 두 번째 국회에서
자,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민주당의 지시에 의해서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고가 같은 것이냐, 이런 제명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이야기대로 지지율을 10%로 출발했고 15% 달려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뭐 20%, 3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성은 고발사주 공익제보자 조성은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성은입니다. 예, 지금 방송이 급히 시작되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네. 자, 오늘 이준석 후보 이런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오전에 사과했던 것이 진정성이 없었다. 네, 사실 그 사과문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뭐 더 철두철미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국민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제 상관없이 오직 이 사과라는 것도 도구처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오전에 사과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은 오후간에는 이것이 대국민 사과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게 일반 상식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5시 20분쯤에 이제 시작한다던 그 기자회견은 자신이 마치 뭐 이재명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처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스스로 포장을 또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대국민들이 전체가 지켜보는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때 전 국민이 보는 3차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자신은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그걸 들고 나와서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는 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가 삐 처리되고 묵음 처리되고 편집 처리되는 그런 막말, 그 다시는 다른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온 언론들이 그 다음 날까지도 진정 어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겠지 해서 이제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사과하는 것을 기다려줬어요. 그러나 그 사과조차도 사실 없이 또 다시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이런 이야기로 또 이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여기 앞에서 자꾸 저 자리에서 서기는 하지만 저 사람이 단 한 번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저질렀던 자신의 충격적인 어떤 그 만행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사과를 받으셔야지 되는지를 아직 그 전혀 인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자신이 무슨 유신 독재의 뭐 서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간 좀 과대 그 망상에 가까운 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제명안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평소 때 했던 그 내용과 지금 성상납 관련한 이 보도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모면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로 불쾌하게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2만 분 가까이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신데 이준석의 이런 이제 돌발적인 기자회견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대해 주는 것,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노리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방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있고 이재명을 유신독재에 비유하는 것, 그리고 유시민 개변론자, 김어준 업무론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그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전면전을 우리가 펼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노리는 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배순희님 같은 경우는 국민들하고 전면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정치 생명 끝내려고 국민 앞에서 까부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이 결단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스톱님은 반대로 상대하지 맙시다. 정말로 관종입니다. 대박님. 표국을 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정말 짠하다. 이준석 가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사막의 장로님은 주시고요. 정말로 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예고해 놓고 바로 전면전을 선언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 또는 대응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단일화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조 작가가 보시는 관점을 얘기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요, 본인이 민주당 정권 이제 이제 뭐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정면으로 제일 앞장서서 맞서겠다라는 것은 그 지금 내란 정당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참여를 하고 이런 말을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아하고 그리고 이 국가적인 비극으로 발생했던 이 대선의 보궐을 정말 국민들은 어떤 미래를 특히나 이제 젊은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정책을 미흡하더라도 어떤 포부를 밝히고 이런 기회로 너른 마음으로 이제 지켜봐 줬단 말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모욕하듯이 그 3차 토론회를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자신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과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래 필요하다면 사과할게. 이런 태도로 취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국민이 특히나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 뭐 당선되려고 나왔겠습니까? 뭐 자신이 어떤 그 포부를 비춰준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앞에 이런 미래에 정치인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알리려고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모두 싸잡아서 이제 모욕을 당하게 생겼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 자신이 무슨 YS나 어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스스로의 막말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달입니다. 네. 그렇고 또 하나 더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신이 조롱하고 자신의 언행들은 다 합리적인 언사고 상대방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제 뭐 민주당이나 타 당의 어떤 그 인사들은 전부 우긴다 뭐 이렇게 굉장히 폄하하고 조롱을 했어요. 어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 것은요. 오늘 처음으로 저질렀던 실수였다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분이 나타났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언어들이 꽤 증오, 꽤 혐오, 꽤 그냥 굉장히 조롱조의 단어와 문장으로서만 이제 정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인내가 국민들에게는 이제 끊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지금 과정에서 단일화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득표하는 것이 자신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제는 정치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번에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서면은 마치 자신의 뭐 정치적인 생명이 연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말 한마디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종속이 됐었으면은 네. 뭐 어느 정도 대선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상납 그 사건이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고 이건 포렌식을 해서 이제 지금 뭐 수사가 거의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막말을 더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절대로 뭐 민주당에 항거를 한다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모모님께서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치 고관여자 아니면 뉴스 보고 그런가 보다 해요. 회사 여직원들한테 이준석 얘기하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 민주당도 제대로 까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김문수는 아직도 김구 선생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제 이것은 맞대응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의견 중에 상당수는 이거 무대응이 최선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것이 무대응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지는 여러분들과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가 이미 제기된 이상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가지고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시시비비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을 이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세 번째 본인 이야기대로 지지를 계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호소가 먹힐 것인지는 좀 저희들이 따져서 물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혹시라도 각 정당에서 나오는 반응 정치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김문수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이 제일 문제다. 이준석 제명하는 거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이재명이 문제지 왜 이준석을 제명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한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한 것인지 이전인지는 조금 확인이 되지 않는데 제명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힘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이 더 문제다 왜 이준석이 문제나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야,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독재자, 유시민 개변론자, 김어준 음모론자 이제 이렇게 뭐 정치인들끼리 공방이 오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재명을 교주처럼 떠받드는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저나 조성은 작가나 절대 다수의 국민 오늘도 이제 투표가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 오늘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예, 사전 투표 이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과 같은 독재자를 교주로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모독감을 그럼요.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런 것들은 차라리 국민을 빼고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경쟁 상대니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공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표현의 자유 안에 있다고 보지만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자 총력전을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을 옹호하는 사람, 책임전가 세력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먼저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부분 중에서는요. 민주당 선대위는 굳이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3차 토론 이후에 직후부터 모든 이제 유튜브 언론 그다음에 언론 패널 전부 다 분노를 했거든요. 그것이 아무튼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하고 민주당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말로 참
참 제가 뭐 또래 그 10% 미만의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석할 가치가 없어서 제가 보통은 언급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는 참 그 자꾸 주제가 돼서 이제 언급을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입에도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한 걸로 이제 말미암아서 약자를 이재명과 민주당과 이쪽 그 어떤 정치 그룹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주다 이런 단어들이 독재다 뭐 교주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그 12월 3일 날 우리는 정말 군사 독재의 위기에 부닥쳐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정치인들은 살해를 당할 뻔했고 거의 이제 그 뭐 지방에서부터 이제 그 국회 앞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틀어막아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가장 앞장섰던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제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그 담을 넘어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안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까지 그나마 평온하게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선에서 불과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단어를 쓴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평소 때 잘하고 평소 때 이 굉장히 이제 그 타인을 존중하고 어떤 성숙했던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이런 비난이 맞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어떤 그 대접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그 행위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 인격적인 성숙이 조금 더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그 할 수 있는 한 모든 언론과 국민과 분노를 표출을 해야지 이게 여차하면 마치 지금 뭐 누가 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언론들은 지금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나 이제 그 민주당이나 여기 이제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싶은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압도적인 그런 의지가 있다. 그리고 저것은 절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이 대선 끝나고도 저건 그냥 용서를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백브리핑도 지금 아마 기자들 앞에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국민들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백브리핑을 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제가 읽어보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백브리핑 내용이 네. 올라와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길게 백브리핑을 했다. 기자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단일화 이슈, 단일화에 대한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고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 상식인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조 작가한테도 제가 지금 바로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네. 성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끝이 난 걸 지금 가져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기자가 워낙 그 쉽게 이야기하면 노트북을 펴놓고 바로 이제 네. 이렇게 타이핑하는 내용이 들어온 것이어서 네. 요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는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기사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요 내용만 보고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 지난 것이다. 그리고 검찰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건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걸로 공소시효 관계없이 그건 다루어서 나온 사안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끝난 것인데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발언 지지율 큰 영향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유권자들은 이재명 8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시간만 보내면 자신의 친족의 부적절한 발언을 뭉갠다는 측면에서 분노한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전략 잘못됐다고 인정하나 전략이라고까지 하고 싶지 않다. 외교안보 질문하고 몇 초 남은 상황에서 그 질문한 것이고 권영국 그 토론에서 여성 갈라치기 비슷한 지적받아서 한 가지 사례해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다라는 내용 정도고요. 자, 오늘 이제 기자들은 상당히 당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밝힐 걸로 했는데 본인의 그 극혐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부적절한 수준이었지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본인은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는 발언의 내용도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화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인이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 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야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 의회에 대해서 20대 남성, 30대 남성 중심으로는 이준석을 옹호하겠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요. 일단 현상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많은 커뮤니티라고 하죠. 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정말 많은 곳을 다 돌아봤는데요. 오히려 부끄럽다. 왜 2030을 저런 식으로 싸잡아서 저런 평가를 받게 하느냐 해서 오히려 약간 이 윤석열식 표현으로 하면 계몽이 돼서 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무엇이 정상적인 가치관인가, 그리고 이런 자기 스스로가 그동안 조롱과 혐오와 저런 이준석의 발언에 동조를 했다는 것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20, 30대의 남성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은 그렇고 전혀 이제 영향을 못 끼칠 겁니다. 왜? 제가 지금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상황에 대한 규정 자체를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그냥 자신의 혼자만 생각하는 것으로 상황을 규정해 놓고 하고 싶을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이게 많이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인터넷상의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다고 하는 혹은 썼는 걸로 추측하는 그 댓글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20, 30대들이 자주 가는 이제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공유를 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이, 익명으로 어떤 게시판에서 그냥 자신들끼리 말다툼 하나가 익명으로 쓴 댓글과 전 국민 앞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오후 8시에서 그 10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묘사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그것도 네. 조롱조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어떤 권영국 후보를 굉장히 도구처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죽거리듯이 그런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넘어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어느 당원이 네. 아닙니다만 그 이재명 아드님을 그 지금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유시민 후보도 전혀 이제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뭐 이재명 그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어도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밖에서 어떤 내용만 나오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이제 막판에 어떤 뒤집기가 어려 보이니까는 굉장히 이제 이 선거판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어떤 제가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지만 발악처럼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제명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 또 이름이 누군지 한번 좀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몇몇 분들은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었는데 지금 제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가 되면 주시고 이름도 있으면 제게 좀 우리 제작진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되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국회의원들이 제명 추진하는 것을 이제 중단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명 추진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끝나고 논의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명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명 네.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저게 물러설 수가 없을 텐데 이제 제명되는 조건이 결국 이제 3분의 2 찬성. 네, 맞습니다. 이면 이제 되니까 국회의원들을 299명, 뭐 300명으로 봤을 때 200명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자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 190명 정도 되니까 10명 맞습니다.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명 추진을 했을 텐데 저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 후보가 반발하니까 일단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할 거냐 제명 추진을 하고 일단 제명 추진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명 추진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기에 대해서 지금 해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굉장한 분노로 인해서 이 제명안까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 분노가 사실 그 이후의 발언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태도에서도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정중하고 굉장히 정중하고 어떻게 보면 호소력 있는 사과나 어떤 진정한 반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도구처럼 이 상황을 활용하는 것 오늘까지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출했던 그 분들이 거의 이제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이재명 후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제 국회의원의 격 자체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로서 그 국회 윤리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제가 워낙 급하게 오늘 방송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봤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한번 좀 크게 띄워 주십시오. 정혜경, 윤종호, 전정덕, 김남근, 민영배, 박홍배, 임미애,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영,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건, 황운하, 용해인, 한창민 21명 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별로 없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다수로 지금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게 왜 이재명 2중대 3중대로 가느냐.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 징계안이 이제 저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제가 혹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에 이제 이혜민 의원이 지금 직접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서 이혜민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요거 없이 전화 드리면 전화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제가 전화를 넣어놓고는 있는데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저 발언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깎였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갈 것이다,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오늘 저 기자회견을 하면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갈 것이냐 공표를 할 수 없지만 자, 이게 대선의 최종적인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조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어떤 판단이 그날 밤에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미 형성됐던 그 어떤 라포라고 하죠. 그 어떤 감정들이 국민이 이미 분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이준석 후보가 정말 전략적인 생각을 했었으면은 이미 나중에 반박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오전부터 그냥 국민 앞에 팍 수그려서 그냥 사과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제 그 어제 오늘 양 사전 투표일 양일 동안 계속 이 이슈를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준석의 부정적 이미지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간도 넉넉지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많은 검증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거나 이미 기투표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럼 대신에 그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투표를 자신이 어떻게 뺏어 오면은 그나마 그게 가능할 것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그 당을 나가서 이제 나갔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런 2, 3일간의 어떤 해프닝으로 이준석 후보가 뭐 반등의 어떤 기회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조성은 작가 자리에 있고 조성은 작가가 진행을 하면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으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을 하고 있을 때요. 말을 많이 하니까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AAA님께서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젊은 세대 너 말 잘했다.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 이끌면 좋지. 그런데 이준석 후보 당신은 안 됩니다. 지금 세대 갈라치기 하는 이준석 후보와 같은 사람은 정치계에서 정말로 떠나야 하고 정말로 현명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을 우리가 발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당신이 그러면 정말로 안 된다. 국민이 당신을 얼마나 비판하는지를 알아라. AAA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이 순간 지금 2만 1,000분 정도 방송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투표가 사전투표 끝이 났는데 우리는 지난번 사전투표처럼 36.93%를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유는 역시 이제 토요일이냐 그리고 금요일 날 사전투표 끝이 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역시 이제 요일의 한계, 근무일이라는 것의 한계를 좀 넘지 못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 지금 오후 6시 현재 이제 이런 것들 좀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속보로 아마 정리돼서 올라올 건데 제가 5시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서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지금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최종 투표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최종 투표율, 사전 투표율 올라오면 지금 6시에 끝이 났는데 한번 올려봐 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워낙 오늘 좀 바쁘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읽고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충격적인 내용을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급하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의견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사전투표 완료된 것 자 지금 이제 32.95%입니다. 생각보다 좀 저조해서 굉장히 이제 다들 긴장할 것 같은데요. 본투표율에서 지난 대선의 77%를 넘겨야 하는 것 36.93%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였는데 그때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고요.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 어제는 정말로 기록적으로 평일 투표로서는 대단했습니다. 이제 20% 가까이 19.5%
몇 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이제 32.95로 지금 마감이 된 것 같고요. 5시 기준으로 32.95니까 1, 2%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자 32.95는 5시까지가 32.95고 6시까지 가면은 한 35%까지 가지 않겠느냐 못 갈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인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저는 좀 긴장이 됩니다. 마지막 6월 3일까지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자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저렇게 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자 지금 하삼종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이 뭐 올라왔다 이준석 관련된 거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라온 것은 절대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100%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 정확하게 팩트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을 꺼내거나 확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을 공론의 장에서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람을 공격해서도 안 되니까 우리만은 반드시 사실과 그리고 진실에 기초해서 이것을 논쟁하고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놀라운 기자회견을 5시 20분에 하길래 이 기자회견이 대국민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제 유신 독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버렸으니까 매우 충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충격적이지가 않던데. 그래요? 100% 예상한. 100% 예상입니까? 그 이준석이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그 워딩도 제가 딱 예상한 대로였어요. 변호사님 그렇게 하면 이제 방송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실제로 올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기자들끼리는 우리가 단톡방에서 언론사 정치부장들이 이제 대국민 사과다 아니면 혹시 사퇴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야 시청자들도 끝까지 투쟁하자 이런 그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전 네. 투표율도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본투표 오후 4시에 가거든요. 자, 본투표 오후 4시. 예. 그 어떤 분은 사전 투표 안 했다니까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길래 예. 제가 바보야. 그 사전 투표만 모이면 본 투표는 누가 하냐. 예. 그리고 본 투표 오후 4시에 가는 이유는 제가 2012년 12월 19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경험 때문에 항상 본투표 오후 4시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좌우 진영이 완전히 팽팽하게 붙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투표 전날까지 문재인 후보가 이제 뒤지고 있다가 거의 따라붙었고 그런데 당일날 제가 그거는 완전히 느낌이 올 정도로 특히 경상도 저도 부산이니까 에서 전화가 막 엄청 와요. 투표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 4시쯤에 나갔더니 우리 아파트에도 노인분들이 정말로 끝없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엄청난 현상이네. 그래가지고 안 뒤집어지고 3% 차이로 박근혜가 이제 이겼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마지막 이거를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이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하겠다. 그때 박근혜 진영에서는 이제 이 현장을 안 보고는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늦게 이렇게 쏟아졌어. 그래서 아니 뭐 사전 투표 조금 뭐 예상보다 떨어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 투표 평일인데 휴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추이를 보면 오늘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난번 사전투표율 36.93을 채우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전화해서 채워야 된다. 40%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 지금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5시까지 나와서 32.4
저 93인가 이렇게 이제 32.95가 나왔고요. 35%가 그 격차가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오후 4시인가 뭐 5시 기준으로 지난번보다 1.7% 이제 그 하회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 격차가 거의 안 변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4니까요. 마이너스 1.73면 그 이제 폭이 좀 더 늘어난다고 1.76, 77 정도 된다면 36.93에서 1.76을 빼면 결국 35% 돌파냐 아니냐. 그러면 35% 돌파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휴일하고 평일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휴일과 평일 차이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더 많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 국힘을 뭐 지지하는 사람이 그거는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까? 아니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갔겠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남, 전북, 전남, 광주가 뭐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예. 뭐 대구에 비하면 따블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할 질문이 없어지는데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 추진을 중단할 수 있느냐 제명 추진한 국회의원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고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현재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유신 독재 출발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그 워딩을 제가 딱 오면서 보고 딱 네 머리에는 그 예. 수준이다. 예. 예. 제가 3년 전에 가처분 그 재판할 때 예. 그때 이준석 저는 그 이 친구한테 이제 후보라는 말도 붙이기 싫어요. 근데 이준석 씨라고 할게요. 예. 윤석열 씨, 이준석 씨. 그때 제가 재판장님한테 내는 탄원서를 네. 하나 써서 내한테 보내라. 예. 이제 했더니 지단에는 이제 자필로 쓰면은 더 이제 성의가 있어 보이는데 자필로 써서 이제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읽고 야, 얘 진짜 한심하네. 지단에는 어디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한국 현대사 보고 썼어요. 뭐 무슨 5.18도 쓰고. 네. 그런데 딱 제가 읽어보는 순간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그냥 뭐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썼네. 딱 얘는 그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사나 역사 인식의 수준도 그 정도 수준이고 제가 뭐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5.18에 대해서 떠든 거나 제주 4.3에 대해서 떠든 거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책 하나 제대로 안 읽은 수준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이제 이준석이가 탄압받는 그 당 대표.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또 마침 그 날짜가 그때 이제 가처분 재판이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 있었는데 김영삼 그 전 신민당 총재가 이제 그간에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인데 김영삼 총재가 그 제명됐던 때가 1979년 10월 4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준석이한테 옛날 10월 4일 날 그 유신 독재가 김영삼 총재를 쫓아냈고 그게 이제 이 중요한 이유가 돼서 부마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11.6으로 유신 정권이 끝났다. 이제 그런 거를 좀 탄원서에 좀 써라. 예. 이게 제가 이제 불러준 대로 썼더라고.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그거 지금 기자회견에 지단에는 예. 김영삼 총재가 유신 독재와 또는 50 군부 독재와 싸운 이제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 하는 건데 씨도 안 먹힙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명철 변호사님은 이준석이 이번에 발언하기 전부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좀 혐오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더 떨어질 것이다. 내 이미 예상을 했다, 예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늘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20대, 30대 남성 중심으로 이준석에 대한 이렇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저것을 하더라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속 떨어지죠. 떨어집니까? 저 친구가 저거 하는 이유는 네. 딱 하나예요. 저는 저 친구 머릿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보여요. 네. 무슨 잔머리 굴리는지. 예. 왜? 여론조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막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예. 이게 떨어지니까 지금 뭐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 예. 일반인들은 심심한 사과가 심심풀이 땅콩 사과라고 해석하더라고. 예, 예.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뭐 당원들한테 또 뭐 사과 메일을 보낸다. 예. 뚝뚝뚝뚝 떨어지거든. 예, 매일 예. 1%씩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게 10% 밑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 예. 수십억 원을 본인이 독박 써야 되거든요. 예, 예. 거지 되는 거예요. 누가 예. 그 돈을 줘? 천하람이 이주영 의원 절대로 한 푼도 안 줍니다. 예, 예. 지금 최소한 이제 정치부 기자분들 말씀이 정부 보조금 한 20억 빼면 한 40억 정도 빚을 이제 개혁신당이 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일단은 지가 1차 토론회 호텔 경제야 완전히 떴다. 그 펜코 들어가면 난리예요. 우리 예, 역시 하버드 천재다. 이재명, 김문수 저 돌대가리 바보 난리였거든요. 예. 거기 미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게 터지니까 이제 사과 해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은 자 더 사과해봤자 이제는 예. 더 떨어지고 집토끼라도 묶어야 된다. 예. 이제는 역공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이제 독재 타도로 가자 이건데 그래봤자 펜코 맨놈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거 지금 우리 PD가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뭐 급하게 오시면서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극혐 발언을 했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피해에 대해서 정말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 네. 내용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지금 제가 오면서 지금 속보 뜨는 걸 보니까 예. 이 분노가 더 폭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드디어 오늘 오후 5시 20분에 기자회견 그거 전에 본래는 중앙대학교에서 유세하기로 돼 있는데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5시 그때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혐오 정치 중단하라 물러가라 피켓 들고 난리예요. 예, 예. 속보가. 예, 예. 어제는 고려대학교에서 그랬고 이게 급속도로 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엊그저께 새벽 2시 40분에 최초로 고발장도 냈지만 네. 이 친구는 금전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 금융치료가 특효약이다.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지고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금전적 소송까지는 좋은데 변호사님은 좋은 점이기도 하고 제가 듣기 약간 거북한 거는 거지를 만들어야 된다. 거지를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원래 했던 그 지금 보도자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 보도자료 조금 띄워 주십시오. 좀 더 크게 해서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요.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오늘 휴대폰 번호를 저렇게 밝히면서 자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자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6.3 응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63명을 먼저 모으고 6월 3일이 상징적으로 이제 날짜로 이제 6월 3일이니까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네. 자, 저걸 저희들이 이제 받고는 여러분들 그 공개를 해드리는데 010-3769-3853으로 직접 전화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거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소송의 당사자로 진행을 하고 국민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겁납니다. 저도 이럴 말 잘못하면 때는 그렇게 집단 소송으로 돈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돈으로. 예. 그게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저렇게 소송 제기하면 민사적 책임을 묻도록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도 형사 고소도 했잖아요. 예. 저도 했지만 예.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거하고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거는 민사가 훨씬 쉽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형사적으로도 이거는 거의 100% 범죄거든요. 네. 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 제기는 원래 이제 조선 작가도 뭐 법학 전공을 했고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본인 소장도 많이 내고 사실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용도 받기 위해서 직접 변론서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이 얼마 전에 내란 보도 자료는 계속 좀 띄워 주십시오. 휴대폰 전화가 번호가 나오도록 일단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이 내란 저지른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민사 청구, 이제 공동 소송을 이제 제기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은 어떤 큰 경고죠. 이제 대국민이 보는 그 가장 중요한 3차 토론이나 이런 데서 헛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지금 입에도 올리기 힘든 그 얘기는 사실상 자기가 거의 반은 창작해가지고 나열을 했던 그 성폭력적인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랑 같이 보다가 껐다 뭐 이런 것도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어떤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종 울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후보들 자체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저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집단 고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악플도 이제 옛날에 고발사주 때 이제 많이 달리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 우리 변호사님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저는 젊은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활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정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그 요약본으로 이렇게 나온 거 띄워주십시오. 자, 이명철 변호사님이 직접 이제 무료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면서 핸드폰 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이렇게 공개를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뭐 어떤 직업도 관계없다라고 이제 주시면서 이걸 진짜 변호사님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23,000명이 보고 있는데 수천 명이 이렇게 와서 하자면 벌써 막 전화가 들어오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게 되면 엄청 업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지만 돈은 안 되기도 하고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저 다 정리해서 소장 제기하고 저분들한테 또 다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 내용에 대해서 복사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댓글로는 이렇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정말로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참합니다. 집단소송 찬성이다. 집단소송 갑시다. 야, 지금 우리 변호사님 화이팅 잘한다. 딤펄님 이렇게 해주셨고 소송하자. 이렇게 막 반응들이 오는데 큐브릭님도 마찬가지고 두부두부님, 여행작가님 소송 참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것만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보도자료 말고 그것만 좀 띄워놓으시고 자 이렇게 그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재산상 불이익을 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그렇죠.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제가 고소하는 거는 그냥 너 좀 정신 차리라 이게 아니에요. 형사적으로 묻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감옥도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이 친구가 한 국민에 대해서 저지른 이 폐악질, 그 망언이죠, 망언. 예. 우리가 망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자들이 가끔씩 무슨 참배 잘못하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이 망언은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외국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사퇴했었어야 되고 이미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고 바로 사법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소위 민주진영 뭐 유튜브나 또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너무 약해요. 약하도. 예. 아니 이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인들이나 이 정치 고관여인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100만 배 더 큽니다. 와, 그런데 이제 요즘 행동하는 이 우리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맞습니다. 저는 국민주권을 주장하는 시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대에 사실 여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주인공
그리고 주연 배우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변호사님도 대단해요. 지금 이거를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국민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1인당 10만 원씩 돌려받자라고 하면 사실 좀 겁도 나기도 하거든요. 말할 때 잘못하면 이제 변호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막 모아서 소송 제기를 하면 아니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웬만한 실수나 이런 것은 법원에서도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 친한 판사들 검사들한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 물어봤는데 그분들조차도 입에서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이 개 XX.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자기 일을 두려워해서 저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행동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굉장히 그 반사회적인 어떤 막말을 해서 자기가 비난을 받고 했던 것이 자기가 두려워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를 탄압을 하려고 한다라는 약간 망상적인 생각이 아니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사로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스픽스 댓글창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댓글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정말로 뛰어난 김혜지 PD가 이병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준석 5천만 국민 응징 소송 제기에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참여하겠다는 분이 지금 760명이나 878표. 예? 870명 넘었습니다. 870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10만 명이 참여하시면 예.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면 100억이에요. 네. 10만 명이 제 목표입니다. 예. 5천만 명을 대변하는. 예, 계속 이제 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두려워서요. 이게 소송을 그렇게 정치인이 당하면 아니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의 대선 후보가 F자 들어가는 이런 발언을 했으면 아마 전국에서 변호사들이 집단 소송을 낼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수천억짜리가 들어올 거예요. 맞습니다. 와.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이고 1271명이 지금 소송 참여와 관련해서 참여하겠다는 의견인지 미참여에 대한 의견인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와 이런 방식으로 우리 그 김예지 PD가 아주 훌륭한 PD인데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제가 이게 어떻게 1,500명 가까이 1,500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1,450명이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1,500명 방금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10분 뒤에 설문 종료를 해 보겠다고 우리 김혜지 PD가 저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분이 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1,500명 중에 95%가 하겠다고 하는데 자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법무부인 찬종 또는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AI라고 했습니까? IA 그 법무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필요 서류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010-3769-3853 실제 변호사님이 쓰는 폰입니까? 네, 지금 막 들어오네요. 계속. 아니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지금 우리 뭐 직원이 하면 되지 뭐. 직원이 하는데 본인 폰도 우리 작가님도 좀 도와주시고. 네. 이야 그래서 좋겠습니다. 작가님도 좀 네. 도와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변호사님도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검정단의 부단장을 하셨고 조성은 작가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그 당시에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선대위에 이제 부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면서 고발 사주가 딱 터지자마자 이것을 사회에 가져 나와서 지금 몇 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했는데 역시 그들은 그들 편이라고 공익 제보는 남아 있지만 결국 범죄 혐의를 확인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로 법꾸라지들이 무죄로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요즘은 조성은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조성은 라이브라는 자기 방송을 통해서 매일 9시부터 한 11시까지 하죠. 2시간 정도 조성은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은자 발음이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요. 경상도여서 조성은 라이브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에도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방송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면서 그 속보를 봤는데 뭐 속보는 아닌데 오늘 오전 기사인데 제 이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인 씨
잠깐만요. 이 급해서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하는 거 참여하는데 돈이 드는 거냐는 댓글이 있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주소만 무료. 주시면 개인정보는 100% 보호가 되고 그리고 전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이 국민 참여 그리고 주권자로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공개했던 그 번호 한 번만 더 올려주십시오. 우리 김혜지 PD 올려주시면 비용은 일체 안 들고 예. 최소한의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게 또 몇천 원씩은 붙거든요. 그것도 안 듭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고 완전 무료시네요. 완전 전부. 무료지만 이제 어쨌든 뭐 소송하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조 번호로 이제 여러분들 주시면 되고 향이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병철 변호사님 때문에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조현진님 고맙습니다. 3,000분이. 예. 3,000분이. 그리고 SYL님께서도 이렇게 주셨고요. 지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분이 3,000분 정도 네. 되신다고 하면 지금 10분이 차이 안 됐거든요. 지금 5분 전인데 3,000분이. 자 김복자님께서도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방송에 나와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서로 묻고 따지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참 이병철 변호사님 대단하다. 저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병철 변호사님 통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다면 자 이병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준석 5천만 국민 응징소송 제기에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라고 했고 5분 남았는데 지금 현재 3,262분, 3,299분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 비율이 얼마인지는 우리 또 김현지 PD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바로 참여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대단해졌어요. 대단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작년 그 2월달에 윤석열 씨가 그 의대 정원 2,000명 그거 네. 발표하고 제가 이제 바로 한 달 후에 지금도 소송하고 있는데 그 의대생들 18,000명을 하루 만에 다 모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18,000명을. 의대생들이 각 학교별로 예. 자기들 쫙 모아서 그냥 보내오니까. 예. 자, 지금 3,400명, 지금 3,556명이 이렇게 투표하셨는데 94%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 스픽스 좀 좋아요 좀 눌러라는 말을 하라고 정계환 주특기는 좋아요인데 좋아요 좀 눌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000분이 좋아요 누르면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다. 이 호응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방송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준석의 기자회견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좀 따져보는 것. 또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이병철 변호사님 오늘 오시면서 아예 제가 소송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입었던 피해를 개인한테 책임을 묻자. 그것은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성 의미도 제가 그 상당히 아침에 많다. 예. 그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준석이는 절대 진심으로 사과할 사람이 아니다. 네. 그래 얘는 오히려 지가 오히려 잘났다고 또 막 남아 있는 선거 기간 동안 네. 또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도 돌려보고 해봤더니 민주당이라든가 어쨌든 이 민주 진영이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이 나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옛날에 진보 진영은 진짜 전두환이 때는 화염병 날라가고 하는 시절이었는데 너무 점잖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준석이는 절대로 정신 안 차리거든요. 그리고 그 펜코 한 몇천 명, 네. 한 10,000명 되는 그 젊은 애들은 얘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물리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돈으로 조지는 거야. 뭐 걔들을 다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무섭습니다. 네, 돈으로 네. 전인다는 말이 무섭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미국 같으면 수천억짜리 소송이 들어가야 될 맞습니다. 사건이고 또 그 과거 사례가 그 연세대학교로 기억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한 10년 됐을 겁니다. 네.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네. 그런 그 시험 문제를 내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 법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이다. 예.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모욕이고 이거는 손해배상 해줘라 라는 판결도 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소송 진행하는 이 내용도 설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참여했다 이게 너무 후원 많아요. 계좌까지 달라고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후원 계좌 이걸 후원 계좌를 어떻게 공개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후원 계좌 뭐 준비한 게 없는데 후원 계좌까지 드리면 좋겠지만 자, 이것은 일단 후원보다는 여러분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후원 대신에 조성은 라이브에 그냥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혼자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분 남았는데 4,500분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투표 그 본인이 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지금 네. 답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 PD가 자 몇 분 정도가 이제 이렇게 참여할 것인지 의사 지금 밝혀주시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2만 분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요. 어쨌든 긴장 늦추지 말고 변호사님은 이번에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아지도록 자 본투표 날 오후 4시에 가서 마지막 정리정돈을 한다는 그 말씀 저도 기억하고요. 지금 혹시 오늘 최종 사전투표율이 지금 나왔는지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왔네요. 35가 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74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집계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자, 지역별로 이제 투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34.74면 지난 대선이 36.93이었습니다. 36.93인데 지금 34.73 같으면 한 2% 네. 포인트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이제- 빨리 좀 말씀을 네. 해주시고 이제 지금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것들을 좀 소개해야 되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역대 어쨌든 두 번째 최고치고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대구 경북 쪽에서 거의 굉장히 낮은 사전 수준, 투표율이 낮이- 전에 비해서 더 떨어져 굉장히 버렸죠. 낮기 예.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영된 거라서 사실 대구 경북은 이번에 굉장히 투표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투표까지 긴장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34.74%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계환 대표님, 이병철 변호사님 후원금 받으라고 하세요. 그 소송하려면 돈 들 텐데 이런 말씀 주셨고 바하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고 자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동시에 댓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율님, 척전무님, 젠틀맨님, 정구성님, 순한양님, SH2님, 김경식님, 그리고 김백현님, 김기봉님, 밝은세상님, 후훈님은 아마 이제 조성은 팬인 모양입니다. 조성은 작가의 조성은 TV 오늘 조성은 라이브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참여했습니다. 조커님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짜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4,500명이 의사표시를 했고 그중에 4,23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아까 방송 중에 보내드렸던 그 내용 여러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송 진행을 하겠다. 그 소송은 좀 더 민주적인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들과 이병철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다. 또 조성은 작가의 조성은 라이브도 많이 지지해 주시면서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다양하지만 정말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넘쳐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뛰고 있는 분이다. 중도에 계셨거나 보수에 계셨던 분이 아마 스픽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또 저녁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나올 거고요. 또 모레는 허은하 개혁 신당 전 대표도 함께 방송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이런 열띤 결의와 응원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요즘 스픽스 너무 좋아요. 스픽스 응원합니다. 저도 참여합니다. 민주당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성은 화이팅. 민주당 변호사님 후원계좌 공개하세요. 박동원님은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다. 본투표로 분노를 투표합시다. 찡찡이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본투표에서 내 표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모두 여러분들의 진심이 반영이 되어서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새로운 나라가 정말로 국민이 꿈꾸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조성은 작가도 급히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5초만 드릴 말씀이 예.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5초만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나가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 그리고 경성한호 광고
각자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 저도 이렇게 5초만 주시면은 5초만.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저도 이제 이재명 탄원서를 이제 통해서 한 28,000분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양식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도움을 좋습니다.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갖춰줘서 이제 공익 협조하겠습니다. 제보자에서 네. 공익 변호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자님은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29개월 된 여아랑, 그러니까 자신의 아기하고 방송을 보다가 미래가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6월 3일 그래도 힘을 모아서 득표율이 아니라 바로 투표율이다. 투표율을 지난 대선 77.1%보다 더 높이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